순창 강천산에 삼인대라는 비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삼인은 사람 셋의 삼인이 아니라 도장 셋의 삼인이라고 합니다. 연산군 12년 중종방정이 성공하고 7일 만에 단경왕후 신씨가 폐위됐는데요. 10년 뒤 이 폐위된 신씨의 복위를 위해 지방관인 3명이 나뭇가지에 각자의 관인을 걸어놓고 상소를 올리기로 결의한 곳이 바로 삼인대라고 합니다. 인문 클래스, 오늘은 강천산에 있는 순창 삼인대로 역사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인문 클래스 5명의 석학들과 함께하는 인문학 지식축제. 오늘은 역사문학 콘텐츠의 마스터키 전주대학교 역사문학 콘텐츠학과 김건우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건우입니다. 네, 교수님. 자, 오늘은 두 번째 저희가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말씀드린 전에 혹시 네, 조강지처 불화당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조강지처. 네. 조강지처는 우리가 알잖아요. 네. 예. 근데 불화당이라는 것은 뭘까요? 불화당. 예. 이 당이라는 건 대청, 마루에서 불화, 내려오지 않는다. 어허. 즉 어려운 시절을 함께한 아내들은 하면 안 되겠네요. 네. 아내는 집에서 내쫓지 않는다. 아, 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군요.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도 이제 조강지처란 말은 네.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웠을 때 함께한 동지들은 네. 어떠한 순간에도 내치지 않는다, 배신하지 않는다. 네. 약간 이런 의미가 담긴 거네요. 예. 네. 그런데 오늘 주제인 순창 삼인대와 이 조강지처 불화당이라는 말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네. 혹시 그 역사 교과서에서 중종반정이라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네. 중종반정은 이제 중종이 반정, 이제 이 정도로 회복을 했다 이런 뜻인데요. 예. 연산군이라는 폭정을 음. 이제 중종에 의해서 이제 올바르게 바로잡았다 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중종반정이 일어나고 중종의 아내가 신씨인데요. 네. 신씨가 궁궐에 이제 들어와서 7일, 즉 일주일 만에 반정공신에게 내쫓히게 됩니다. 허허. 요즘 말로 하면 타인에 의해서 강제 이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어휴. 이런 모티브로 해서 이제 몇 년 전에 아마 모 방송국에서는 뭐 7일의 왕비라는 드라마를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7일의 왕비가 이 중종반정을 그린 드라마였군요. 예. 오. 그런데 왜 이 중종반정 공신들이 신씨를 내쫓았을까? 예, 그 중종방정은 이제 중종이 이제 그 왕이 오르기 전이 이제 진성대군인데요. 예. 진성대군은 그 연산군의 이복 동생, 즉 배다른 동생입니다. 그렇군요. 어머니가 다르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반정공신이 연산군을 내쫓고 이제 그 중종을 추대를 해서 왕이 올리는데 문제는 중종의 장인인 신수군이라는 인물이 네. 바로 그 연산군의 처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신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편에 이제 그 동참하지 않았던 예. 신수군을 반정 직후에 바로 죽여버립니다. 하하. 그리고 그 친딸을 왕비로 모실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후환이 이제 두려웠던 겁니다. 신수군, 이 연산군의 처남이자 중종의 장인까지 이리저리 얽혀 있었던 스토리군요. 예. 공신들이 아내 신씨를 내쫓자고 할 때 이 중종의 반응은 어땠어요? 이때 이제 중종의 나이가 18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한 지는 한 7년 정도 됐을까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리고 신씨는 한 21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나이가. 이제 그런데 그 반정 공신들이 네. 반정을 하고 중종에게 그 신수군을 제거한 것은 네. 큰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신수군의 친딸이 궁궐에 있습니다. 중전으로 삼는다면 인심이 불안해질 것이고 종묘사직에도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끊어버리고 밖으로 내쳐야 된다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중종은
아래는 이 공신들이 말하는 내용들이 매우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조강지처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조강지처란 말이 나옵니다. 아하. 이게 이제 실록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아, 그대로 이 단어를 썼어요. 예, 조강지처인데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반정 공신들은 종묘 사직을 머뭇거리지 말고 속히 그 결단을 내리라 하면서 할 수 없이 큰 걸 보고 가라. 예, 그러면서 할 수 없이 이제 마땅히 이제 여러 사람의 의논에 따르겠다. 그리고 밖으로 내치겠다. 하하. 하면서 역시 그 강력한 요구에 예. 굴복하고 아이고. 말죠. 아이고. 결국은 이제 그 전혀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왕이 올랐고 거기에 오른 대가이겠죠. 그러니까 여리저리 휘둘리는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열려시 기술이라는 유명한 네. 그 책에도 그 반정이 일어나는 그 상황에 재미나는 일화들이 있는데요. 네. 반정 세력들이 먼저 군사를 보내서 중종이 있는 개인집을 에워쌉니다. 하하. 이때 이제 중종은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진성대군 놀라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예. 혹시 이제 어떤 지금 상황이 전혀 파악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신씨 부인이 군사의 말머리가 우리 집을 향하고 있으면은 우리 부부는 죽어야 되지만 만약 말꼬리가 네. 그런 우리 집을 향하고 있으면은 예. 대군 진성대군을 호위하는 뜻이니까 그러네. 그런 걸 알고 난 뒤에 죽어도 늦지 않습니다 하고 소매를 붙잡고 강력히 말리고 사람을 보내서 네. 보니까 바로 이제 말머리가 밖을 향하고 있었다. 아. 이 일화를 보면은 사실은 이런 긴급한 사태에 중종의 어떤 나약한 모습과 하하. 함께 그 신씨 부인의 어떤 그 현명한 대처가 하하. 아주 대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 나약한 중종이 그 부인 신씨를 결국에는 뭐 지켜주지 못했던 꼴이 돼버렸네요. 예. 그럼 그 순창 3인대는 중종 그리고 신씨와는 어떤 연관이 있었던 걸까요? 그 무기력하게 이제 조광지처 신씨를 폐위하고서 중종은 그 윤여필이란 인물의 딸과 혼인을 해요. 이분이 이제 장경왕후인데 예. 그 반정공신의 일등공신의 박원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외삼촌이에요. 이 딸.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반정공신 측의 딸이죠. 이제 결국은. 그리고 이제 그 후에도 사실은 반정공신의 조카 딸이라든지 이 딸들을 네. 후궁으로 많이 궁으로 보내서 그렇군요. 맞이합니다. 예. 왕비는 이제 장경왕후죠. 그런데 장경왕후가 그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그 전에 이제 딸은 낳았는데요. 남자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며칠 뒤에 산후병으로 그만 죽고 맙니다. 아이고. 이 아이가 바로 후대의 인종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제 이것도 죽었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죠. 보통 왕이나 왕비는 뭐 승하라는 특별한 용어를 사용합니다만 네. 일반 시청자를 위해서 그냥 이 범칭, 평범한 용어를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천재지변이 잇따라요. 그러니까 아이고, 네. 구원 전지를 중종이 내립니다. 구원 전지는 어떤 거냐면 그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임금이 대소 신료들이나 일반 선비들에게 국정에 대해서 어떤 의견든지 한번 말해보아라, 상소해봐라 하고 특별 지시를 내려요.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이니까 예. 당신들의 이야기를 한번 다 들어보겠다. 예. 내가 지금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없는지 네. 파악해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이때 이제 그 중종 10년 8월 달에 순창군수 김정, 그리고 담양부사 박상, 무한현감 유옥이라는 이 세 명의 현직 관료가 예. 이곳 순창 강천산에서 만나서 예. 관인을 나뭇가지에 걸고서 폐위된 신씨 10년 만에 다시 복귀시켜야 된다는 상소문을 올립니다. 야, 그게 그래요? 굉장히 이게 놀라운 일이죠 지금.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어떤 제안인데요. 그렇죠. 예. 아주 상상하기가 좀 어렵죠. 이게 폐위된 지 10년 만에 야. 이거를 다시 왕비로 복위시키고 네. 후대 인종을 이제 야. 이제 어머니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아니 그러면 네. 그 이제 신 씨의 복위를 주장하는 그렇죠. 그 이제 세력 3인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미 그 왕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네. 중종 네. 또는 조정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예. 이것도 너무 궁금. 이제 완전히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네. 중종이 당연히 이 그 상소를 보고 네. 또 온 조정이 화들짝 놀랍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 구원 보통 상소 그러니까 네. 임금이 어떤 의견을 묻기 위해서 그 한번 특별 지시를 내려서
그 상소를 받는 것은 네. 처벌을 하지 않는 걸 전제를 두고 의견을 받는 건데 그렇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너희들 야. 말 한번 해봐라. 야. 해놓고 말이 잘못됐으니까 벌어주면 이게 좀 그런데. 마치 이런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뭐 이렇게 그 사내에서 그렇죠. 그 사장님이 맞습니다. 다 얘기해봐 그렇지. 이렇게 예. 했다가 야 그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감봉조 약간 이런 그렇죠. 느낌이야. 예. 이제 그렇지만 이제 전통 시대의 봉건적 사회에서는 네. 이거는 너무 심해. 나가도 너무 나갔다 해가지고 예. 이 처리 문제로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 아,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물론 이제 중종 반정이 일어난 지 10년이 돼서 네. 그 박원종이라든지 유순종, 성희양 같은 어떤 반정의 제일 주도적인 세력들 3대장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3대장. 그 사람도 제일 무서웠겠는데요. 예. 이 사람들이 이미 죽었습니다만 아, 그 당시에. 예. 아. 그래도 공신들의 세력이 여전히 조정이 어떤 좀 영향력이 막강한 시대였습니다.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상소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궁궐에서 쫓겨난 중종의 이제 첫 번째 부인, 네. 예, 중종의 첫 번째 부인 신씨는 그 후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신씨에 대한 전설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중종과 그 신씨가 뭐 평소에 그 부부간의 애정이 남달랐는데 뭐 공신의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쫓겨났기 때문에 예. 이런 어떤 이런 전설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시면 뭐 잘 아시겠지만 신씨는 벌써 친정이 완전히 몰락을 했고 형제가 완전히 몰락하면서 맞아요. 사는 집도 전혀 없는 게 살면서 사실은 이제 그 정현조라고 정인지 아들이 있는데요. 예. 그 아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중종의 공한면이 남편입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살다가 또 여기 서대문에 살다가 어디 살다가 막 이게 하하. 임시 거처를 한양 주위에서 아이고. 하면서 살거든요.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중종도 뭐 신씨를 보고 싶어서 경예리에 그 올라가서 뭐 신씨가 있는 인왕산 기슬을 바라보곤 했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씨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서 인왕산 바위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자주 입었던 분홍색 치마를 경예로가 잘 보이도록 뭐 덮어놓았다가 저녁이면 거두었다 해서 아이고. 뭐 네. 인왕산 치마바위 전설은 굉장히 유명하죠.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실록을 보면 중종이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38년 만이죠. 폐위한 지 38년 만에 신씨를 만났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건 중록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실록에서는 신씨를 만난 게 아니라 그때 중종이 위독하니까 그 여자 중을 그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병을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궁궐로 들여보낸 것이다. 네. 라고 실록에서는 그 아님을 굉장히 부정하는 그런 기사가 실제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 하여튼 이런 많은 일화들을 남기고 그 신씨는 71세의 나이로 쓸쓸하게 그 세상을 이렇게 이제 떠나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건 제가 보기에는 어떤 후대의 어떤 전설인 것 같습니다. 민간의 어떤 염원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된 것 같고요. 사실은 준종이 이제 이런 삼인대에서 올라온 상소를 처리하는 과정들을 보면 결코 이제 이런 신씨에 대한 뭐 애정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상소를 올렸던 순창군수 김정등은 어떻게 됐을까요? 뭐 처벌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 처음에 이제 큰 죄를 이제 국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붙잡아서 이제 고문을 하면서 신문을 하기를 청했지만은 이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그런 당시 집권자들이 그랬지만 원로 대신 정광필 이런 사람들이 힘써서 조정에서 변호해서 박상은 이제 남평현 그러니까 지금의 나주고요. 김정은 보훈현의 유배를 보내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유배는 갔군요. 네. 근데 이제 유배지가 사실은 뭐 나주라든지 또 보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이런 변경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에 따라서 옛날에는 이렇게 그렇죠. 유배지가 이렇게 정해지는데 그리고 또 박상과 김정의 어떤 출신지에 가까운 고향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고요.
이 몇 개월이 되지 않고 네. 다음에 이제 3월 달쯤 돼서 이제 봄이 돼서 사면되고 네. 다시 벼슬에 이제 임명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3인대 예. 3명이잖아요. 3명의 예, 현직 예. 관료가 이제 상소문을 올렸는데 네. 박상과 김정은 이제 유배를 받은 나머지 한 명은 죄를 안 받은 건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이 무한 현감으로 있던 유혹도 강청사 모임에는 참여를 했는데 예. 최종 상소문에는 김정과 박상의 이름만 올리고 네. 그 유혹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올리지 않아서 유배형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 왜 그랬을까? 예. 이것도 이제 일환데요. 그 예. 올리지 않았던 이유는 이제 유혹이라는 분은 그 형제간이 없어서 네. 상소문이 올라가면 일이 잘못되면 늙은 어머니를 봉양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주위 사람들의 제지에 의해서 네. 이름을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3인대 상소가 올라가고 나서 예. 유혹은 한 4년이 지난 뒤에 네. 35세 어떤 젊은 나이로 세상을 이게 떠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유배를 다녀온 김정과 박상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네. 김정은 이제 유혹이 죽고 나서 또 몇 년 뒤에는 이제 김효사화, 4년 뒤에는 이제 김효사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 또 그것 때문에 제주도로 유배 갔다가 또 신사년에 또 옥사가 일어나서 사약을 받고 아이고, 죽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김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종 24년에 이제 나주 목사로 있다가 파직당하고 박상. 박상이죠. 네. 박상은 이제 나주 목사에서 파직당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네. 다음에 이제 이제 세상을 이제 떠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교수님, 그 3인대, 즉 네. 이 신 씨의 보기를 위해 올린 상소문, 네. 왜 우리가 중요하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루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중종의 이제 대표적인 개혁가 조광조란 이름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네네. 이분도 사실은 이제 사관원 그 아주 제일 맞단 직책이 있으면서 이 신씨 보기 상소 처분에 대해서 자기신의 의견을 개진을 해요. 그러면서 조정이 이제 평지풍파가 일어났는데요. 이때 그 조광조란 이름이 역사상 크게 각인이 됩니다. 이제 근데 조광조는 이런 어떤 이 신씨 보기를 자체를 찬성한 건 아닌데 국왕이 의견을 물었는데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면 그만이지만 네. 초종에서 그걸 죄를 주는 것은 언론, 네. 언론이죠. 언론을 막아버린다 그렇죠. 해가지고 조광조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결국은 이 파동 때문에 사관원 사원부 전체 관원이 교체가 됩니다. 어허. 시작은 그러니까 그 공신들의 세력들에 대해서 한번 견제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살인들이 드디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조광조 같은 인물이 드디어 이제 역사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3인대 이 상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렇군요. 그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뭐 언론, 즉 그 언론 자체를 막아버리는 상황을 비판한 거잖아요. 예. 이는 결국 뭐 조정을 장악하고 있는 공신 세력의 견제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조반정 이후 10년 동안 공신들에 의해서 그 어떤 막혔던 그런 어떤 언론 이런 것들을 살인들이 이제 드디어 결집을 해서 이제 어떤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첫 번째 사건이다. 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살인들은 성장을 하고 그리고 4년 뒤에 김효사화라는 그런 역사적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뭐 까다로운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 교수님 보기에 그 중종은 어떤 성격의 인물이었을까? 역사적 평가는 좀 어땠습니까? 예.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준비 없이 이 왕이 올랐고 왕이 올라서는 반정 공신들의 그늘 속에 있다가 또 이제 이분도 한 10년 정도 됐대 자신의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신진사림을 또 기용합니다.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조광조를 4년 만에 급성장을 시켜줬죠. 그러지만 또 4년 뒤에 조광조를 김효사화로 이제 사약을 내리죠. 이제 사약을 내릴 때도 보면 그 이제 실록이나 이런 데는 전혀 다른 사람 같다. 그러니까 중종이 그 조광조를 좋아했던 그런 때와 조광조에게 사약을 내릴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고 사실은 이 역사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종이 적극적으로 사약을 내려요.
아주 다른 사람처럼 하하. 보인다라고 했죠. 그리고 예. 이제 그 뒤에도 여러 이제 권력 있는 신하들이 세력을 장하면서 예. 국정을 이 망가집니다. 아하. 중종의 성격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우유부단한 좀 음.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 벼슬이 아니고 왕이 오른 지 39년 만에 네. 정치 개혁은커녕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결과들을 초래를 했고 그 후에 인종, 명종 때 이어서 계속 국정은 외척들에 의해서 예. 좌우지되죠. 아이고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그 폐위됐던 신씨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복위를 했을까? 아니면 네네. 어떻게 살았을까? 이것도 참 궁금해요. 예. 혹시 사육신이 언제 복권된지 아십니까? 사육신이요. 네, 세조 때 사육신. 200년 뒤에 우리가 지금 야.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는 시간을 너무 이렇게 네. 1년, 2년 이게 단기간적으로 보는데 네. 옛날의 역사는 굉장히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형성되는 게 있습니다. 신시도 역시 복위가 되는 것은 거의 한 180년 이후 200년이 돼야만이 이렇게 복위가 됩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숙종 때부터 이제 신규라는 인물에 의해서 이제 그 단종이 이제 그 좀 노상군으로 강등됐죠. 노상군과 중종의 신씨를 복위하는 이런 상소를 올립니다. 네. 이를 계기로 해서 노상군은 이제 단종이란 이 종호가 올라졌지만 신씨는 복위는 정식으로 받아들이진 않고 그 대신에 별도의 사당을 세워서 제사를 지내라. 그 정도로 숙종 때는 이루어지고 네. 그 후에 한 40여 년이 또 흘러서 영조 때 유생들이 신씨를 왕비로 복위시켜야 됩니다.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신주도 만들고 네. 시호를 단경왕후가 됐습니다. 그리고 능호도 경기도 양주에 있는 온능으로 올리고 중종과 합장 요즘 그 무덤을 같이 나란히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조 때 드디어 복위가 된 거죠. 하하. 네. 세월이 한참 흐르고 나서. 예, 그러니까 네. 200년, 220년 아이고. 이상이 돼서 네. 드디어 이제 복위가 되고 드디어 그리웠던 중종 옆에 무덤을 이제 같이 이렇게 아이고. 쓰게 됐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3인대에도 이제 비석이 세워졌잖아요. 예, 교수님. 예. 네. 네네. 이것도 뭐 동일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거겠죠? 예, 맞습니다. 이 3인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영조 때부터 이제 그 비석이 이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예. 비석이 처음에 세워졌다가 비나 바람을 막기 위해서 각 그 위에다가 첨화하고 이제 그걸 올리죠. 이제 그거 우리가 지금 비각이라고 합니다. 그 신씨 복위가 된 뒤로부터 이제 순창 지역의 선비들이 그 3인대 부근에 원래 사당을 세우려고 그랬어요. 사당을 세워서 예. 제사를 모시자 했는데 이건 이제 당시에 조정에서 이제 서원 사당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규제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실을 맺지 못하고 예. 그 후에 이런 사당이 건립이 안 되니까 영조 20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석과 비각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네. 이때 이제 그 영조라든지 정조가 이 3인대에 대해서 또 이 3명에 대해서 굉장히 추모 행사를 해요. 이제 그러면서 이 3인대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부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3인대의 역사적 부각은 영조와 정조에 의해서 부각이 됐다 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3인대의 비각에 있는 현판이 4개가 있는데요. 예. 두 개가 이제 영조의 그 추모하는 그 올렸던 사람들을 추모했던 곳 그리고 또 정조가 추모했던 그런 것들을 그 4글자 해가지고 네. 걸어놨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정조의 뭐 삼인기대 망고불린 해가지고 뭐 새 관인이 걸려있던 석대여 네. 망고토로 닳지 않으리라 영원하리라 하는 것은 삼인대를 대표하는 문구이면서 지금도 그게 이제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3인대라는 어떤 그 이야기와 이 비석들이 후손에게도 네. 뭔가 어떤 뭔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 네. 그것을 좀 바로잡고자 정신을 바로잡고자 하는 어떤 정신의 상징물로 좀 여겨졌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네. 전반적으로 이런 양반들이 호남의 양반들이죠. 호남의 양반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후퇴를 합니다. 좀 퇴락을 하고 네. 당연히 이제
유교적 질서가 좀 흔들리기 시작하죠. 음. 특히 그래서 이제 이 삼인대에 그 삼인대에서 이제 상소를 올렸던 세 집안의 후손들은 삼인대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의 위상과 함께 한번 새로운 또 질서들을 또 한번 추구하려고 노력을 했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그게 사실은 쉽지만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건물들이나 이런 것은 이 한정적 재원을 가지고 관에서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만 다 집중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서 퇴락과 함께 오히려 퇴락을 하면서도 이걸 또 후손들은 계속 유지하고 또 이거를 또 뭔가 자신들의 위상 또 절의의 상징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유옥의 후손들이 예. 이 지역에서 활동이 굉장히 이렇게 두드러집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그 유적지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좀 알게 됐습니다. 끝으로 이제 순창 삼인대와 관련해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 듣고 마무리할까요? 네. 그 순창 지역을 대표하는 그 역사 유적으로 그 강천산의 이제 삼인대 비각을 들 수 있습니다. 예. 그 매표소 입구에서 보면은요, 매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매표소에서 돈 내고 예, 삼인 예, 강천 유료라는 거 예, 알아두시면. 유료 예, 예. 그래서 이제 한 1.5km 정도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강청사라는 절이 있고 강천사 건너편에 절이탑이라고 있어요. 절이탑이 있고 거기서 이제 돌다리를 건너면 거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삼인대 비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일반인들은 모르고 대부분 다 모르시고 그냥 지나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선 후기 이래로 계속 삼인대는 우리가 알라딘 램프처럼 어떤 역사 문화를 재코드화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삼인대의 역사를 잊는다는 것은 또 우리의 또 역사 문화를 또 잊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 그냥 소홀히 지나치고 갈 수 있는 이곳을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 보시면서 맞습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 또 문화재에도 이런 재미있고 의미 있는 자치들이 남았다 이런 것을 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대학교 역사문화 콘텐츠학과 김건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